오시는 길을 보면은 저는 효자동 정류장에서 하차를 했는데요. 전철을 타고 갔습니다. 전철 3호선 경복궁역에서 내렸습니다. 3호선 경복궁역에서 내려서 조금 올라가면은 3번 출구로 나와서 조금 올라가면은 스타벅스 지나서 버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버스를 타고 한 정거장인가 두 정거장인가 가면 효자동 버스 정류장이에요. 그래서 경복궁역 3번 출구 앞 경복궁역 정류장에서 1711번, 1020번, 718번, 716번, 722번, 7212번 버스를 타면은 딱 앞에 내려줍니다. 그리고 효자동에서 내려달라고 하면 돼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효자동에서 내립니다. 그럼 효자동 정류장이 여기예요. 여기서 이렇게 가서 여기인데 여기서 영빈문으로 들어가서 청와대로 쭉 구경하고 춘추관까지 구경하고 나왔습니다. 먼저 어떻게 갈까 보면은 청와대에서 나눠진 지도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연무관, 그리고 여기 영빈문 이쪽에서 들어갔는데 영빈관이 있고 그리고 본관이 있어요. 그리고 소정원이 있고 수궁터가 있고요. 관저, 대통령 관저가 있고요. 상춘제가 있고 녹지원이 있고요. 여기 여민관이라고 하죠. 여기 여민관 비서들이 있었던 곳이라고 하네요. 그 다음 여기 헬기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헬기장이고요. 춘추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는 청와대 가면 다 나눠줍니다. 나눠주고 입구에서 이제 그 당첨된 거를 확인을 하고 갑니다. 그래서 청와대의 역사를 보면은요, 청와대의 주소는 서울시 종로구 청와대로 1번지입니다. 북악산을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시청과 종로, 을지로 등 도심 사무실 밀집 지역의 북쪽에 있습니다. 청와대의 주소는 일제강점기인 1911년 12월 20일 광화문 1번지로 정해졌는데요. 광복 다음 해인 1946년 1월 1일부터 일본식 주소가 한국식 주소로 바뀌면서 세종로 1번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는 이렇게 생겼고요. 청와대를 우리가 갔다 왔는데요. 이 청와대는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면은 관람 신청이 있어요. 이렇게 관람 신청이 있으면 대기 중 이렇게 돌죠. 그래서 관람 신청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해서 저는 당첨이 돼가지고 갔다 왔는데요. 무궁화 동산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영빈관이에요. 일단 요 문으로 들어가서 영빈관으로 가서 구경을 합니다. 영빈관에서부터 저는 여기로 갔어요. 청와대 본관. 그런데 여기 7궁은 못 가봤어요. 근데 너무 넓어서 마지막에 가려고 했는데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지나서 요렇게 수궁터를 지나서 3번으로 갔어요. 대통령 관저를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상춘제를 갔어요. 상춘제에서 녹지원을 봤고요.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도 이렇게 해서 한번 지나갔었습니다. 그리고 춘추관으로 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청와대를 가려면 가는 방법은 여기 입구로 들어가서 영빈관으로 해서 청와대 본관으로 해서 수궁터로 해서 대통령 관저로 해서 상춘제로 해서 녹지원, 대통령 비서실, 춘추관으로 해서 이렇게 나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방법은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춘추관부터 이렇게 거꾸로 들어가는 방법도 있어요. 일단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에요. 얼굴이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근데 얘는 뭐예요? 영빈관이에요? 영빈관이군요. 영빈관이라고요? 와, 뭔지 알았다고요? 영빈관은 무엇이냐면, 영빈관은 대규모 회의와 외국 국빈들을 위한 공식 행사를 열었던 건물입니다. 외국의 대통령이나 총리가 방문했을 때 우리나라를 알리는 민속 공연과 만찬 등이 베풀어지는 공식 행사장으로 이용되거나
100명 이상 대규모 회의 및 연회를 위한 장소로도 사용됐고요. 1978년 1월에 착공해서 그해 12월 준공됐으며 18개의 돌기둥이 건물 전체를 떠받들고 있는 웅장한 형태로 내부에는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무궁화, 월계수, 태극무늬가 형상화되어 있고요. 1층과 2층에는 똑같은 홀이 있는데 1층은 접견장으로 외국 국빈의 접견 행사를 치르는 곳입니다. 2층은 만찬장으로 대규모 오찬 및 만찬 행위를 위한 만찬 행사를 위한 장소로 활용됐습니다. 요렇게 이 징은 무슨 징일까요? 징이 있습니다. 징. 자, 영빈관에는 징이 있고 그리고 사자가 있네요. 해태인가? 사자가 있어요. 그리고 아직 안의 문은 개방이 안 돼가지고 지금 안내 요원들이 못 들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뻥 떨어졌어요. 여기 임금님이 앉았던 데인데 원래는 아니겠죠? 자, 칼이 있습니다. 칼. 진짜 있던 건가? 이렇게? 이거 봐도 되는 건가? 칼징. 이것만 해도 찍을 게 많네요. 와, 영빈관. 여기가 바로 영빈관입니다. 담 하나만 해도 볼 게 많아요. 자, 영빈관이었습니다. 멋있죠? 이렇게 여기에서 걸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왕이 앉아있는 의자가 있습니다. 저기에서 왕이 앉아서 촥 국사를 펼쳤다는 것 아닙니까? 진짜일까요? 모르겠네요. 일단 왕의 의자가 있습니다. 일부러 갖다 놓은 걸까요? 원래 있었던 걸까요? 그냥 놓은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영빈관이었습니다. 영빈관에는 징도 있고요. 저기 구름대처럼 물려오는 청와대 관람객들이 있고요. 멀리 보이는 저기 건물들이 있습니다. 산도 보이죠. 정말 멋있는 공간입니다. 청와대 본관을 갔습니다. 청와대 본관은 조선시대 서울의 주산인 북악산의 정남향에 자리 잡고 있는 본관이고요. 대통령의 직무와 외빈 접견 등에 사용된 중심 건물입니다. 일제강점기 조선 총독이 거주하던 곳을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로 사용한다는 것이 대내적으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주장이 제기돼서 1991년 9월 4일 신축이 됐습니다. 이게 무슨 문일까요? 문을 들어갑니다. 와, 여기 있으니 나가기 싫었겠죠? 보통 멋있는 게 아니네요. 한 번 들어오면 진짜 나가기 싫겠는데요. 와, 이게 집이에요? 대통령이 근무하는 집이 이렇게 넓어요? 이러니 한 번 들어가면은 나가기 싫겠네요. 나가는 거.
저기가 본관인가 봐. 청와대 본관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넓습니다. 여기 한번 들어오면은 나가기 싫을 것 같아요. 굉장히 넓습니다. 사물놀이 패들도 있고, 경찰들, 사물놀이 패, 청와대. 하나, 둘. 넓습니다. 넓고요. 사물놀이 하고 있고요. 언니야. 어딨노? 혼자 잠깐 되면 가지 마라. 이렇게 경찰들이 지키고 있네요. 청와대 들어가려면 아직 내부는 볼 수가 없어요. 본관, 청와대 본관. 여러분께서 여러 매체를 통해서 가장 익숙하고 익숙하게 접해보셨는 그런 부분인데요. 청와대 관계를 보셨고 대한민국 국회와 이거를 대표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본관의 돌체는 주방이 층과 2층 두 층으로 구성이 됩니다. 바로 2층이 대통령께서 집무를 보셨던 집무실, 접견실, 집회실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본체 외에도 여러분의 좌측과 우측의 별채 공간 마주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 먼저 좌측에 자리 잡고 있는 별채 공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체 서편에 위치한 세종실이라는 곳입니다. 역대 대통령님들의 기념초상이 전시되어 있고요. 바로 이곳에서 국무회의를 또 진행했었습니다. 우측, 지금 앞쪽에 자리 잡고 있는 별채 공간, 바로 충무실이라는 곳입니다. 일반적인 손님 접견들이 진행되었고요. 임명장 소식하는 모습들을 뉴스를 통해서도 접해보셨을 텐데요. 바로 이곳에서 진행을 했었고요. 또 뒤쪽에 보시면 태극기 옆쪽에 뭔가 허전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태극기 옆쪽에는 이제 푸른 붕왕기가 개양되어 있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임속하시는 공식적인 자리에는 대통령을 상징하는 표장이 놓이게 됩니다. 상상의 새라고 알려진 붕과 황 두 마리, 무궁화가 어우러진 붕왕기고요.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에 계시지 않을 때, 해외 순방 중일 때는 붕왕기가 내려갔습니다. 지금은
이제 대통령께서 용산 집무실 이전을 하셨기 때문에 봉황기가 내걸리지 않은 상태이고요. 제가 용산에서 봤더니 이제 태극기 옆쪽으로 봉황기가 잘 개항이 되어 있더라고요. 뒤쪽 보시면 넓은 대정원 마주하실 수 있을 겁니다. 대정원에서는 대표적으로 국빈 환영 행사를 진행했었는데요. 각국 정상들 오시면 대통령께서 직접 맞이를 하셨고, 육해공군, 해병대, 의장대가 사용하는 모습들 또 여러 매체를 통해서 접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대정원에서 시선을 조금 더 멀리 앞쪽으로 쭉 주시면 경복궁의 북쪽문인 북문인 신부문과 남산 N타워까지 바라보실 수 있는 역사도시 서울의 읍병은을 한 곳에서 바라보실 수 있는 청와대 경내의 최고의 전망 중 하나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해봅니다. 저희 신부문과 남산 N타워 바라보시면서 하단으로 함께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찍어. 진짜 일로 와봐. 네, 저희 2시 해설 중이고요. 또 하나 한 장만 또 저기 있어. 저 앞에 가졌어. 자, 이번에는 수궁터, 청와대가 위치한 곳으로 조선시대 경복궁의 후원이었어요. 고종 5년에 경복궁이 중건되면서 육문단, 육무단, 오운각 등의 건물이 들어서 과거 시험이나 무술대회가 열리곤 했습니다. 현재 수궁터는 당시 왕궁을 지키는 수궁의 자리였다. 일제시대에 조선 총독부는 이 수궁터에 총독의 관사를 지었으며 강복 이후에는 미군정 사령부 하지 중장의 거처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는 경무대, 청와대로 이름을 바꾸어서 대통령 직무실로 또는 겸관저로 썼었는데요. 1991년 청와대 본관을 새롭게 건축한 후 1993년 11월 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그 건물을 철거하고 수궁터로 복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앞에서 사진을 찍었는데요.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전에는 여기 청와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제에서 썼기 때문에 없애버렸다는 것이지요. 뒤쪽이 언덕지대입니다. 이것을 경무대라고 불렀어요. 경복궁의 경자, 신부문의 무자를 따서 붙인 이름입니다. 경무대를 기점으로 동쪽에는 문무 관리들을 위한 과거 시험장 무예연수장이 있었고, 뒤쪽은 왕가의 여흥과 휴식을 위한 공간, 서쪽은 왕이 몸소 농사를 체험해볼 수 있는 공간으로 나눠졌고, 각 공간마다 여기에 어울리는 건물과 담장과 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가 되면 일제는 천하제의 복지 전기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경복궁과 후원에 많은 건물들을 다 헐어버리고 영맥의 혈자리마다 서양식 건물을 짓게 되는데요. 먼저 경복궁 앞쪽에는 조선 총독부 청사를 세운 후에 1939년에 이곳 경무대 지대를 다 파헤쳐서 훼손하고 이곳에 푸른 지붕에 총독 관저를 짓게 됩니다. 바로 저기 수성 옆에 있는 사진 속 건물인데요. 이 건물을 해방 후에 미 군적 사령관이 관서로 사용하다가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여기 입주하게 되고, 이때부터 이 건물은 우리나라 대통령의 집무실이자 관저가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당시 열악했던 국가재정을 감안해서 건물은 그대로 사용했지만 이름만큼은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던 이 지대 이름을 따라서 경무대라고 불렀습니다. 경무대가 청와대라는 이름으로 바로 저 뒤쪽으로 실물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붕에 빗물이 새어드는 것을 막아주는 이런 장식을 절방통이라고 하는데요. 과거 역사를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이것만 남겨뒀고요. 자, 대통령 관저,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에 살았던 대통령 관저입니다.
대통령과 그 가족이 생활하는 대통령 관저는 대통령의 공적인 업무 공간과 사적인 업무 공간을 구분하기 위해 건립됐는데요. 생활 공간인 본체와 접견 행사 공간인 별채가 배치되어 있고, 아까도 종로 거가 청계천이잖아. 아, 그 옆방 있던데. 깜짝이야. 아, 좋네. 여기 일로 할머니 벌써 왔어? 일로 오셔. 할아버지 일로. 앞으로 뛰어볼까? 하나, 둘, 셋 하면. 간절한 말이지. 잔디도 있고. 집이 왜 이렇게 넓어? 이렇게 넓으니 딸 아들 다 살았대. 선크림 또 바를까?
자, 이제 내려와서 상춘제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춘제는요, 청와대를 방문하는 외국 귀빈들에게 우리나라 가옥 양식을 소개하거나 의전 행사, 비공식 회의 장소 등으로 사용됐는데요. 현재 상춘제 자리에는 일제 강점기 때 조선 총독부 관사별관인 매화실이 있었는데요. 이승만 대통령 시절 상춘실로 그 이름을 계칭해 사용해 왔으며 1978년 3월 천연 슬레이트 지붕으로 된 양식 목조 건물로 개축했습니다. 이후 상춘제로 이름을 명명하고 1983년 4월 연면적 417.96제곱미터의 전통적인 한옥식 가옥으로 신축해 지금과 같은 모습. 상춘제. 자, 그 다음에 6번째 녹지원을 가봤습니다. 녹지원은요, 청와대 경내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120여 종의 나무와 역대 대통령들의 기념 식수가 있는 곳인데요. 조선시대에는 경복궁 신문무 박후원으로 문무의 과거를 보는 장소로 이용됐으며 이후 정원이 되면서 가축 사육장과 온실 등의 부지로 사용됐습니다. 야외 행사장으로도 이용됐으며 매년 봄 어린이날 행사를 시작으로 어버이날, 장애인의 날 등 각종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지는 곳입니다. 또 주변에는 녹지원을 상징하는 소나무인 한국산 반송이 있는데 수령은 약 150여 년에 이르는 16m 높이입니다. 요것을 얘기합니다. 한국산 반송이에요. 자, 대통령 비서실이 있는데요. 여기는 지나만 갔습니다. 대통령 비서실, 여기는 지나만 갔는데요. 대통령 비서실은 여민 1, 2, 3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여민은 여민고락에서 따온 이름으로 대통령과 비서진들이 국민과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는 곳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민 1관은 2004년 완공됐으며 2관 및 3관은 각각 1969년,
1972년에 건립됐습니다. 여민일관에는 대통령 간이 집무실 등의 주요 시설이 위치해 있으며 에너지 절약을 위해 외단열 시스템을 적용해 건립됐다고 합니다. 하나된 충성 영원한 명예. 청와대 직원의 출입 금지. 백일 경비단. 자, 마지막으로 춘추관을 보고 나왔는데요. 이 춘추관은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1990년 완공된 춘추관은 대통령의 기자회견 장소와 출입 기자들의 기사 송고실로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춘추관이라는 명칭은 고려와 조선시대 역사 기록물을 맡아보던 관아인 춘추관, 예문 춘추관에서 비록된 것으로 엄정하게 역사를 기록한다는 의미가 오늘날의 자유 언론의 정신을 잘 상징한다는 뜻에서 채택되었습니다. 춘추관은 중위 경관과 잘 어울리게 맛배지붕에 토기화를 올려 전통적인 우아한 멋이 깃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춘추관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춘추관에서 기자들이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도에서 보시듯이 기자들은 여기 있는데 대통령은 뭐 여민관에 있다고는 하지만 청와대 본관에 좀 많이 계시고, 그리고 상춘제 여기도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 관저는 또 더 떨어져 있고, 이게 좁은 게 아니에요. 굉장히 넓어요. 그런데 대통령 얼굴을 볼 수가 없었다고 하죠. 춘추관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춘추관까지 내려오시지를 않기 때문에 볼 기회가 거의 없었다고 하죠. 이처럼 지금